국민의힘은 멍청한 겁니까? 상식이 없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대표님 이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국본의 김희경 실장님 말씀을 하고 빨리 바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신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30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놈이 부동산 투세력의 대장동 불로소득, 엄청난 불로소득 폭식 게이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핵심에 있는 곽상도 의원, 그리고 부친의 아파트 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윤석열 전 정치검사 등에 대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발장은 방금 전에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발장은 대장동 게이트 전문가이고 부동산 문제 전문가인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께서 오늘 고발 취지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입니다.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고발 취지 등에 대해서는 안진모 소장님께서 추후 자세히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멍청한 겁니까? 상식이 없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 50억 원이 어떻게 해야지 퇴직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대부분이 퇴직금 산정식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그 50억 원에 대해서 차라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대가성 뇌물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나지는 않을 겁니다. 즉,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50억 원이 퇴직금이라니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는 또 거기서 왜 나옵니까 도대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씨의 아버지 주택을 샀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모르고 우연이다? 이걸 영화로 찍고 이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면은요, 관객들이 개연성 없다고 흉보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잘 들으십시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이상하다고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접근하는 논리적 체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면은요, 성남의 뜻, 그러니까 PFV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식의 50% 그리고 플러스 한 주를 갖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마이너스 한 주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뿌려서 오라고 외부의 자료를 공표합니다. 해당 자료에 보면은 출자자를 그 50% 마이너스 한 주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뿌려서 구성해 오라고 표를 아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하나은행 등이 화천대유 등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남의뜰이 구성이 되죠.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주식 배분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주식 배분표 보이시죠? 여기에 성남의뜰 주식 배분표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위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있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누가 데려왔죠? 하나은행이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가서 이재명 후보한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데려온 하나은행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도대체 뭔데 화천대유를 데려왔냐라고 묻는 게 논리적으로 정상입니까?
이게 후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물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A4용지 3, 4장이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을 때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찾으면 된다는 결론에 닿았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화천대유 띄고 하나은행. 그런 키맨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은행맨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분을 취재하십시오. 그게 정문을 뜯고 들어가는 저널리즘 취재법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뒤에서부터 뒷문 따고 들어오는데 지금 아무도 정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데려온 건 하나은행이고 화천대유의 정체가 무엇이냐,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고 물으려면은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에 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호도 마시고 정석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기자분들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시면은 아주 유명한 키맨이 하나 나옵니다. 이모 씨라고. 그분을 취재하기 바랍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취지에 이어서 우리 기자님들께 저희 고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와 그 아들은 50억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한 겁니다. 이건 곽상도가 비밀 투자자거나 차명 투자자에서 그 수익금을 몰래 받았던 것이든 아니면 아예 그냥 뇌물로 받았던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양상으로는 화천대유나 대장동 불로소득 세력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와 그 아들은 뇌물죄에 공범에 당한다는 점을 제가 고발한 것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 씨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버님을 화천대유의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가 집을 사줬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줬으면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시세보다 싸게 샀으면 다운 계약서에 의한 탈세 범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온 매수가보다 비싸게 사준 것, 즉 시세대로 사줬어도 온 매수가보다 비싸게 사준 것만으로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인시의 공무원이 건설업자한테 자기 집을 팔았는데, 자기 관련 부동산을 팔았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그 관련 건설회사가, 인허가 대상인 건설회사가 시세에 맞게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매수가보다 비싸게 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물죄가 된다라는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자기는 시세 차익보다 더 받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근무했던, 다른 필요했던 건설업자 화천대유 쪽에 와가지고 사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게 법원의 최근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운계약서로 해서 탈세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김의겸 의원이나 많은 언론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곽상도에게 50억이 갔다면 박영수나 윤석열 특검 쪽으로는 돈이 더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뇌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곽상도의 뇌물, 윤석열의 뇌물, 다운계약서에 의한 탈세 의혹 등을 오늘 종합적으로 현재 화천대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장건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고발 취지는 말씀 듣고 이미 고발장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자, 구봉희 소장님 이어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말씀하실 분은 촛불혁명 완성연대의 정영훈 대표님이십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집권을 해왔고, 마치 그러한 것이 몸통이고 중심인 양,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주요 세력이나 이재명 후보에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김희경 실장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청부 고발건 덮기와 적반하장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대장동 개발 이익 관련 적폐 세력의 혹세무민에 그쳐 연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야는 수십 년 관행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진정 민생을 위하는 도시개발 방식을 입법 제도화하십시오. 언론은 단편적인 뉴스만 지워다가 국론이 분열되는 편향적인 보도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박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2030 세대를 기만하고 특권과 반칙을 자행한 폭거로서 정상퇴직금 이상의 금액은 자진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세무서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수백만 뜨거운 촛불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더 이상 흔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청부 고발건 덮기와 적반하장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경 실장님께서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과 허탈함, 우리 사회적이나 경제적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로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검경이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빨리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어머니의 평화어머니의 이명옥 대표님 말씀까지 듣고 오늘 기자회견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연봉 5천을 받는다 치면 1년에 5억이겠죠?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50억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모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특권이 남용되고 또 부동산 투기와 그 외에 온갖 불법이 횡행하면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은 반드시 파헤쳐져야 하고 규명되어야 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미래를 저당잡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어머니회는 지켜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반드시 규명이 되어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이런 불의한 세력들 뽑아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명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온갖 논란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바람에 저희가 오히려 이 게이트는 공영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민간 개발해서 엄청난 불로소를 노린 세력들이 기획한 게이트이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최대한 공영 개발로 재진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광민합작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엄청난 불로소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한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과 뇌물과 특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엄정히 단죄받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해야 될 곳을 민영개발로 온갖 협잡과 뇌물로 로비로 기획을 했던 애초에 국민의힘 유해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민간 특혜를 누렸던 민간개발 세력이 연합된 국민의힘 유와
대장동 민간개발 세력이 연합한 일종의 대장동 엄청난 불로소득 폭식 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발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한참 수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제출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봐주신 유튜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취재해주신 기자님도 고맙고요. 오늘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가지 협력해주시고 안내해주신 경찰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방역수칙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